지금 사실은 제가 북한에서 온 지 오래됐고 그동안 또 저는 사실 평양에 못 가봤어요. 근데 평양에서 또 러시아 감독이 이렇게 찍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다고 하니까 요즘 많이 평양 주민들이 변화돼 있고 평양도 많이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또 다큐멘터리로 최근의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또 그렇지만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변했지만 아직 그 체제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변함없는 체제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받는지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되고 보고 나면 꼭 진짜 소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없다 보니까 평양의 소식은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친구들도 오늘 많이 보러 왔는데 이렇게 평양의 공간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새롭고 또 감독님이 러시아 분이잖아요. 비탈리 만스키라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또 외국인이 본 그런 북한은 어떻게 조명될까 이런 것들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있게 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같은 민족인데 지금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더 많은 이런 좋은 작품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북한 주민들을 만날 보일 수 있는 그런 미디어의 그런 노력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가졌던 마음들은 북한은 일단은 정치 경제적으로만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곳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떤 전략적인 그런 이해로만 접근을 하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늘 해오고 있어요. Этого фильма в стране, где, может быть, важнее всего этот фильм показать. Потому что он уже был показан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мира, и там люди смотрели в больших залах, и я видел, как многие, кто даже ничего толком не знает про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ыходили после фильма со слезами на глазах. И это хорошо, что люди так близко принимают к своему сердцу чужую трагедию. Но я понимаю, что для каждого корейца это личная трагедия, трагедия личной жизни, трагедия семьи, трагедия страны, трагедия нации. Но для меня это тоже очень личный фильм, потому что я, как и героиня этого фильма, родился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я тоже был пионером, и только к 20 годам я застал, когда рухнул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Это не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й фильм, но мне думается, что его нужно посмотреть многим-многим людям. 이 친구가 이 북한이라는 땅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정말 예쁜 것이 무엇이고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진미와 그 다른 친구들을 안아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뭔가 동질감이라든지 아니면 정감을 느낄 수 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는 굉장히 어두웠지만 그게 극명하게 또 대비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순수성과 그 아이들을 참 많이 안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북한을 볼 때는 주로 사진을 통해서 많이 봤으니까 이제 멈춰 있는 모습으로 그래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육도 잘 시켜주고 그래도 행복하게 그래도 어릴 때만큼은 잘 자라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학교에서 맨날 살아야 하고 또 자신이 이제 배우고 싶은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진로도 학교에서 정해진 대로 가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생생하게 더 느낄 수가 있어서 북한에서 더 아이들의 자유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좀 더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Even if I couldn't understand what they were saying because there was no subtitles in English, I could see that the ambience was a bit weird because we could feel that they were controlled, that their life was controlled in every way, like when they had to walk and everything. So I think that they're not free at all, and I could realize it more when I saw the movie. I think they will have the feeling of first they will be surprised because they would not expect that
that their life would be controlled like this. And after, I think it would be a feeling of anger, because in France we really like the freedom of speech and everything, but here there is not in North Korea, so it would be anger, I think. 저는 사실 오늘 러시아 감독이 찍은 이 태양 아래라는 영화를 보기 전에는 북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북한을 떠나온 지 한 17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전에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북한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했었고 얼마만큼 변화됐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사실 오늘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17년 전 살기 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체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어떤 주체성이 없고 너무 피동적으로 그 체제 안에서 그대로 그 체제에서 속해서 그냥 사는 그런 모습들이 복종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당의 어떤 노선이나 또는 사회의 어떤 구도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자유스럽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봤을 때 이 진미가 정말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한창 뛰어놀면서 정말 철없이 웃어야 할 나이에 저 김일성 그 교훈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옛날 때 이야기를 지금도 하면서 달달달 외우듯이 제가 사실 북한에 있을 때 17년 전에도 소년단원으로서 4월 15일에 소년단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고 또 그때 당시는 정말 제가 그런 공포 같은 걸 못 느꼈어요. 그때 소년단에 가입할 때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왔던 지금에 와서는 그 북한 체제를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구령들, 차렷, 시앗 이런 구령들마저도 너무 공포스럽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 자유스럽게 하는 게 없고 어떤 그 체제 안에서 강압적인 모습들, 그것들이 지금은 이제 성장해서 모든 걸 아는 시점에서는 그게 너무 공포스럽게 다가와서 힘들었고 또 진미가 느끼는 그 슬픔들을 함께 느끼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 어린 나이에 정말 저런 아이들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것. 그리고 거기 정말 진미 어머니가 근무하는 공장에서 이제 콩우유를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그런데 평양에서는 콩우유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공급하지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콩우유를 받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때는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공급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물며 정말 평양에서 살다가 전학 온 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점심시간에 컵을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 왜 컵을 올려놓니? 하니까 여기서는 빵과 우유를 안 주니? 이러는 거예요. 그 정말 평양에서는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주지만 지방의 아이들은 빵과 우유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지방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겠다는 그 아픔이 너무 느껴졌고 이제 17년이나 됐는데 정말 건물들도 너무 낙후해 있고 버스도 그때보다 더 낙후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랑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막 그때도 저희 때도 전력난이 심해서 정말 버스를 타고 갔던 사람들이 도중에 내려서 버스를 밀고 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도 정말 사람들이 버스를 밀고 가는 새로 만든 차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 만든 차가 아닌 차를 새로 만든 차라고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고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빨리 저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내가 북한 인권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던 계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살 때는 지방은 정말 많이 더 낙후해요. 건물도 더 낙후하고 예를 들어서 진미 교실에 보면 난방이 들어오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는 교실에는 난방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 나무나 석탄 같은 걸 떼는 난로가 있지 그렇게 난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저쪽에선 평양에서 우리 때 그랬어요. 제가 나오기 전에 평양에서 난방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다 일하면서 또는 이런 공장에서도 다 옷을 껴입고 춥게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그 작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안에다가 털옷을 막
다 입고 두꺼운 동복 같은 거를 입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평양은 많이 변하지 않았구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거의 그런 점에서는 체제의 체계나 이 조직 체계나 이런 것들은 다 지방하고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체제는 다 똑같잖아요. 당에 충성해야 되고 조직에 딱 복종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공장 부문단이 별로 모이면 그렇게 복종하고 사로총위원장이나 또는 청년동맹위원장이나 뭐 당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행사를 주최할 때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변했다.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북한에 대해서 많이 변했다고, 북한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 영화를 저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체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앞당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영화를 본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울지 마요. 대신 좋은 것 대해서 생각해봐요. 참으로